자, 첫 번째 문제 봅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서울에서 러시아 교관들과 재정 고문의 체류를 반대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졌습니다. 이를 주도하는 가를 따라서 전 국민이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면 러시아 교관들과 재정 고문의 체류를 반대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아관파천식의 독립신문과 독립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아관파천하게 되니까 이제 러시아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다른 열강들의 이권 침탈도 심해지게 되죠. 이 상황에서 독립협회 하면은 고종 황궁하고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저지시키는데 기여를 하게 되죠. 그 내용으로서 이제 러시아의 고문단 철수를 주장하게 되고요. 뭐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시키게 됩니다. 저령도 조차 요구는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이렇게 있다 한다면 이쪽 영역에 해당되는데요. 러시아 함대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저령도 쪽에서 이제 석탄을 받아가지고 다시 아래쪽으로 나아가는 거죠. 일종의 뭐 배가 머무르는 주유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령도를 이제 러시아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를 저지시킨 것이죠. 뭐 이 정도. 또 잘 나오는 거 영원문을 독립문으로 영원문을 헐고 독립문을 세웠다라는 뭐 이 정도 내용을 뭐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독립협회에 관한 옳은 선지를 골라주면 되죠. 자, 1번 읽어봅니다.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계몽에 힘썼다 하게 되면 천도교에 대한 설명이죠. 기존 이제 동학에서 동학독민운동이 끝나고 이제 친일 세력들이 있으니까 친일적인 사람들을 내보내고 이후에 천도교로 명칭을 바꾸게 되죠. 이번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안에 대한 설명이죠. 04년은 러시아 러일 전쟁이 일어난 해이고요. 러일 전쟁 중에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일본이 하게 되죠. 3번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3번이 계속해서 독립협회의 정답으로서 나오는 선지입니다. 4번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이죠.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대우태자 해가지고 신간회에 대한 설명인데요. 신간회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니다. 07년도에서 11년도에 안명근 모금 사건이 데라우치 총독의 암살 미수 사건으로 조작이 돼가지고 해체되게 되는데요. 대오태자 해가지고 대성학교, 오산학교, 태극서관, 그 다음에 자기 회사까지를 외워둡니다. 신간회 하게 되면 대오태자. 인물에 대해서는 뭐 어지간한 인물들이 신간회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해서 외운다기보다는 어떤 인물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근데 뭐 신간회에 있었다 하게 되면은 그게 딱히 특별한 힌트가 되지 못합니다. 어지간한 인물은 신간회에 다 들어가 있었다. 그렇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읽어봐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중추원이 나왔네요. 아래 열관 사항을 심사하고 의정하는 곳으로 한다. 법률의 제정 폐지, 개정에 관한 사항, 의정부에서 토의를 거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의장은 대황제 폐하가 대황제라는 표현으로 봐서 대한제국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부의장은 공천에 따라 아래쪽을 뭐 읽다 보니까 절반은 인민협회 중에서 27세 되는 이상의 사람을 투표해서 선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의회식 중추원 관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대한제국 시기에 의회식 중추원 관제를 주장한 거 그러면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독립협회에 대한 선지를 골라주면 되죠. 자, 선지 읽어봅니다. 백오인 사건의 영향을 알아본다. 백오인 사건 하게 되면은 신민회가 해체된 사건. 안중근 동생이 안명근이 모금 활동을 한 거를 가지고 데라우치 총독의 암살 미수 사건으로 몰아가지고 신민회 간부들을 잡아들인 그런 사건입니다. 신민회는 1911년에 해체가 되죠. 이번 사창제 실시의 배경을 파악한다. 이거 뭐 흥선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한번 13도 창의군의 활동을 검색한다. 서울 진공작전과 관련된 정미 의병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한번 또 의병을 나왔으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의병은 총 3번이 있게 되죠. 맨 처음에 을미의병이 있게 되고 95년이 되죠. 을미사변하고 단발령 실시한 을미개혁에 반발을 해서 일어났다. 이성웅하고 유인석을 기억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을사의병이 일어나게 되죠. 을사조약과 관련된 그런 의병입니다. 회익현하고 신돌석을 기억하면 되는데요. 신돌석은 의외로 우리 한능검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 잘 다루지 않습니다. 회익현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죠. 회익현의 제자 하면은 임병찬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되죠.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이 강제 퇴위를 하고 군대가 해산이 되고 하니까 일어난 거 정미의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관된 게 13도 창의군이 되죠. 이인영과 허위까지 이 3번의 의병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4번 읽어봅니다. 해외의 특사를 파견한 목적을 조사한다.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주장하려고 했죠. 이준이나 이상설, 이유종 같은 인물들을 기억해 줘야 됩니다. 5번 관민공동회에서 결의한 헌의 6조의 내용을 분석한다. 독립협회에 대한 옳은 설명이 되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봅니다. 국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남궁억 해서 가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를 골라주는 문제인데요. 서울 정동에서 태어났다. 동문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서재필과 함께 땡땡땡을 창립하였다.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이죠. 독립협회. 5회 설립운동이 공화제를 수립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 체포되었다. 독립협회가 모험을 받아가지고 해체된 그런 과정입니다. 황성신문 사장을 역임했다. 황성신문 하게 되면 남궁업하고 이어가지고 찬양회에도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게 됩니다. 북촌 부인들의 모임이죠. 여성 운동을 할 때 황성신문을 통해 가지고 했다. 여권 통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선지 읽어보죠. 독립협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본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자강회죠. 대한자강회. 이번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하게 되면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동실에서 11년. 3번 영어문이 있던 자리에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독립협회의 대표적인 업적이 되고요. 4번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신간회가 되죠. 이건 이제 1920년대 나온 그런 단체가 되는데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이제 29년에 일어나게 되죠. 일제강점기 들어가서 배우겠습니다. 5번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굉장히 평이한 문제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봅니다. 밑줄근 기억시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라는 문제예요. 이 자료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가 개통된 해에 한번 은하철도 999를 생각하자라고 했습니다.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한성전기회사가 신문에 낸 안전주의 사항입니다. 낯선 교통수단인 전차의 운행으로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하여 이 개통된 해라고 했으니까 1899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죠. 대한제국이 성립되게 되고 이제 한성전기회사가 만들어지게 되죠. 콜브란이라는 미국인하고 합작을 해서 만들어져서 최초의 전차 99년이다. 한편 최초의 열차도 99년이라고 했죠. 경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만 은하철도 999를 생각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선지 읽어보죠. 1번 북학위를 저술하는 학자. 북학위는 박제가가 청나라에 갔다 와서 수레하고 배를 쓰한다. 수레 배에 주장한 건 박제가도 있고 박지환도 있죠. 근데 정조 때 이야기가 되고요. 이번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는 황제 하면은 옳은 설명이 되죠. 최초의 우리나라 근대 헌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대한국 국제를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해서 무한한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전제 황권 같은 그런 문장들이 좀 많습니다. 3번 검은도를 불법 점령하는 영국군. 85년도에 검은도 불법 점령이 있죠. 4번 집현전에서 집현전하게 되면 세종이 되죠. 5.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는 평양관민. 66년에 병제병에서 병인 박해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 그리고 병인 양요가 있게 되죠. 제너럴 셔먼호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71년에 심의 양요가 일어나게 되죠. 다음. 자, 마지막 문제 보죠. 밑줄근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난 시간에는 고종이 황제로 즉위했다. 그러면 대한제국에 대한 설명이죠. 이 추진한 개혁을 배웠습니다. 광무개혁의 내용에 해당하겠습니다. 광무개혁은 그 1, 2차 가부개혁이나 을미개혁에 비해서 그렇게 내용이 헷갈리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공부하는 게 더 낫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원수부 하게 되면은 군을 황제가 통솔하는 그런 기구라고 할 수 있고요. 내장원, 탑골공원, 구본신참, 그럼 광무개혁의 기본적인 모토가 되죠. 양무호, 전제군주제, 이렇게 실제 내용 자체는 전제군주제라고 하죠. 최초로 한 헌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양무호 상공학교 또 뭐가 있어요? 한성중학교나 외국어학교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내용은 모른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대한천일은행 이외에 한성은행 이런 것들 민족은행들을 지원하게 되죠. 광무개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골라보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선지 보죠. 오군영에서 이영으로 군제를 개편하였다. 1880년에 통일기무화문하고 이제 12사가 만들어져 가지고 오군영에서 이영 그리고 별기군 신식 군대가 설립되게 되죠. 이번 양전 사업을 시행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근대적 소유 문서가 되죠. 그래서 광무개혁, 대한제국 하게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던져주는 선지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 방문국을 설치하여 한성순보를 발행했다. 한성순보하고 주보는 이제 뒤에서 또 자세하게 다뤄질 텐데요. 83년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80년대의 초기 개화 정책과 연관 있는 내용입니다. 4번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를 발표하였다. 우리
2차 가보개혁 하게 되면 홍교사 723이라고 외우자. 홍교사가 지린다. 723. 홍범 14조 교육입국 조서 사법권 독립. 사법권 독립은 뭐예요? 재판소 설치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팔남문이 7부로 개편이 되고 지방 8도가 23부로 개편이 됐다. 홍교사 723 하면 2차 가보개혁입니다. 4번의 내용이죠. 4번은 2차 가보개혁이고 5번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을 설립했다. 86년에 이제 설립하게 되죠. 헐버트가 교사로 왔다. 민영익이 그 보빙사로 미국에 다녀와서 유경공원을 설립하는데 영향을 줬다. 근데 연도 정도나 외워두면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